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8째 시간으로 동기부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수업의 선수학습 질문은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는 입니다. 모두가 아는 그런 인물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도 좋습니다. 왜 존경하게 되었는지, 그런 계기나 사건이 있었으면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으면 됩니다. 다음 주 질문은 학교를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척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장학사나 외부인으로서 어느 학교를 방문해서 하루 동안 그 학교를 살펴보고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방문한 학교를 무슨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요?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 또는 우수한 학교일까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리더들을 개인적으로 분석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리더십의 기준을 과업과 관계로 분류하면 이순신 장군, 징기스칸, 카이사르는 과업과 관계가 모두 높습니다. 즉, 뛰어난 리더는 일과 사람 두 가지를 처리하는 데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뛰어난 리더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단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곁에 두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리더십과 관련하여 이번 사례 연구 팀 구성을 위한 투표 결과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더십 행동 연구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전제적, 민주적, 방임적 지도 유형이 있었죠. 가장 효과적인 지도 유형은 민주적 지도 유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 지도자 유형은 문화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인도와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세 학급을 표본으로 하여 각각 전제적, 민주적, 방임적 교사가 지도하였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나 수업 결과가 달랐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민주적 교사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전제적 교사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문화적 차이 때문입니다. 미국은 어릴 때부터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르치고 민주주의적 문화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민주적 교사를 선호하죠.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 제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전제적 교사가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교육행정 수업의 투표 결과에도 그런 문화적 요인이 조금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팀 구성을 위한 4가지 형태 중 3개는 내가 팀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전제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함으로 민주적 유형에 해당합니다. 결과는 이번 학기에 3과목의 교육행정 수업이 있는데 모두가 첫 번째 같은 전공으로 자기적으로 팀을 구성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은 아마 팀 구성의 효과성보다는 효율성을 기준으로 투표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민주적 유형이 결코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현재 세계의 빅4라 불리우는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모두들 잘 알고 있는 회사들이죠.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제조기업이 없다는 점입니다. 애플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자인만 담당하고 생산은 모두 아웃소싱합니다. 나머지 3개는 모두 플랫폼 기업들이죠.
또 다른 공통점은 CEO가 모두 무일푼에서 창업하여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모두 자수성가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 단어로 인해 빅4가 지금까지 성장하였고 이 단어로 인해 앞으로도 격차가 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플과 페이스북은 이것이 부족하죠. 그러나 구글은 유튜브, 안드로이드 외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기술 등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아마존은 키바라는 로봇을 이용하여 전 세계의 물류 시스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에 들어가야 할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이노베이션입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죽은 후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것 외에 혁신적이라고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어쩌면 애플과 페이스북은 빅4에서 떨어져 나갈지도 모릅니다. 이런 기업들의 핵심 가치가 혁신입니다. 혁신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우리 교육계에서도 정말 필요한 가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동기부여 이론에서는 먼저 동기의 개념을 살펴본 후 동기부여 과정 이론과 동기부여 내용 이론의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동기의 어원은 move입니다. 즉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예전 CF에 나온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유명한 멘트처럼 동기도 움직입니다. 동기의 정의를 살펴보면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내적인 요인 또는 마음 상태라고도 나와 있고 개인 행동을 자극하고 조직에 유익한 방향으로 이끄는 심리적 과정 또 왜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왜가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에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교 조직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직무동기가 있습니다. 직무동기란 직무 관련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내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교사의 직무동기는 학교 목적 달성을 위한 행동 활성화를 위한 내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조직에서 동기부여라면 학교 조직 구성원 행동을 일으키는 내적 상태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동기 이론의 흐름을 교육 행정과 관련시켜보면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물질적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론에서는 조직 구성원 간의 인간적인 관계와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1940년대에는 동기에 대한 행동과학적 접근이 대두하였으며 1950년대에는 인간의 행동 유발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심리학적 접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동기부여의 내용 이론에서는 무엇이 인간의 행동을 활성화시키는가 라는 것이 중점이 되고 동기부여의 과정 이론에서는 일련의 행동이 어떻게 유지되는가가 초점이 됩니다. 먼저 동기부여의 과정 이론입니다. 동기부여의 과정 이론은 블룸의 선호 기대 이론과 프로트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블룸의 선호 기대 이론입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라는 난관을 넘어야 합니다. 교사 임고는
평균 6년, 구급 공시는 평균 3년 걸린다고 하죠. 여러분은 교사가 되기 위해 6년이라는 청춘의 황금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유인가라고 합니다. 보상의 가치, 보상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2는 성과에 대한 기대입니다. 여러분이 임용고시를 위해 노력한다면 6년 내에 임고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와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3은 보상에 대한 기대입니다. 실제로 임고를 위해 노력했을 때 그에 따른 보상과 대가죠. 그러나 유인가 외에는 성과 기대와 보상 기대는 불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임고에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을 예를 들어 설명한 블룸의 선호기대의 이론입니다. 다음은 프로트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즉, 졸업 후 취업한 회사에서 연봉을 어느 정도 받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초봉 5천만 원이면 괜찮은 직장이겠죠? 여러분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가 초봉 5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구직이 힘들어서 겨우 2,500만 원을 연봉으로 책정해 주는 회사에 취업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가진 역량의 반, 즉 50%만 발휘할 것인가요? 이것이 그림에 나오는 기존 이론입니다. 만족이 업적을 이루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프로트와 롤러는 기존의 이론과는 반대로 업적이 만족을 이끌어낸다는 이론입니다. 연봉이 얼마가 되든 그 업적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현대 정주영 회장처럼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에서 현대라는 기업을 만들어낸 업적처럼 그런 업적이 쌓여서 만족을 이끌어낸다는 이론이죠. 이제 동기부여의 내용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슬로우의 욕구계층 이론이 있고요. 헐저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맥그리거의 XY 이론이 있고요. 네 번째는 아그리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G 이론이라고 합니다. 매슬로우의 욕구계층 이론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가정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간은 항상 무엇을 원하는 존재이고 더 많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미 충족된 욕구는 동력을 상실하고 충족되지 못한 욕구만이 인간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욕구는 위계적으로 배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계층 이론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일 하위에 위치하고 있는 욕구가 생리적 욕구, 그 다음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런 식으로 위계적으로 존재합니다. 매슬로우의 욕구계층 이론의 문제점은 인간의 동기가 단계적인 과정을 밟는 것이 아니라 매우 복합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는 안전의 욕구가 가장 강하겠죠. 그러나 조선시대 선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가 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 계층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은 동기 이론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헐츠버그의 동기위생이론입니다. 헐츠버그는 엔지니어와 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면접을 통해서 직무 수행 중 가장 만족스럽거나 가장 불만족스러운 사건이 무엇이었던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입니다. 동기요인은 직무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내적 요인으로 목표 달성, 승진, 책임 등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위생 요인은 주로 직무 환경에 관한 외적 요인입니다. 급여, 고용 형태, 지위, 동료 관계, 작업 조건, 감독 기술 등이 해당됩니다. 동기이론의 전통적 관점에 따르면 회사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만족과 불만족의 정도 차이를 중심으로 단선적 관점, 즉 원웨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헐츠버그는 이것이 복선적 관점, 투웨이라는 것입니다. 즉 위생 요인이 강한 사람은 불만족 요인을 제거하면 또 다른 불만족 요인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동기 요인이 강한 사람도 불만족 요인을 제거하면 또 다른 불만족 요인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겠습니다. 위생 요인이 강한 사람이 있다고 하죠. 만약 그가 회사의 복지 정책에 불만을 가지게 된다면 회사의 복지 정책이 해결되면 급여 정책에 불만을 가지게 되고 급여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에 불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동기 요인이 강한 사람은 회사의 업무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과제를 찾아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을 살펴보세요. 어떤 친구들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 사사건건 불만과 트집을 잡는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어떤 친구는 열악한 환경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헐츠버그에 따르면 위생 요인이 강한 사람은 항상 불만을 없애는 것에만 이끌리고 동기 요인이 강한 사람은 만족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느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나요? 학교 조직의 경우 헐츠버그의 이론을 적용하면 직무 풍요화를 통해 동기 요인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재설계하거나 또는 수석 교사제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그리거의 XY론은 인간 본성에 관한 두 가지 기본 과정에서 조직 문화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X이론은 쉽게 말하면 성악설의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Y이론은 성선설의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오치의 G이론은 1980년대 미국 기업과 일본 기업을 비교함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자동차 업계를 예로 들면 일본의 토요타, 혼다, 닛산이 미국의 포드, GM, 크라이슬러와 같은 회사들을 압도하게 된 원인을 경영 방식의 차이로 간주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목표 설정과 협동 작업을 강조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친밀감을 확보하는 가운데 자율성을 부여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토요타는 2017년 자동차 브랜드 순위 1위이고 2018년도에는 2위입니다.
전 세계의 자동차 브랜드 순위 2018년 자료를 보면 독일의 세계 회사, 일본의 세계 회사가 세계 자동차 브랜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3사가 일본의 세계 회사에게 밀린 이유를 지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은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육재정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